나는 세금 내고 힘들게 벌었지만 내 자녀는 정말 편하게 갖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증여세까지 아낄 수 있도록 똑똑한 부모가 되는 거 필수적이겠죠? 에이, 지금 집값이 얼만데 1억 4천만 원 가지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까 3,880만 원이랑 비교하면 약 4,500만 원 정도는 아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진짜인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라고 하면 엄청 어려운 기법들을 사용해야 할 것만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려운 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 플랜을 잘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목돈으로 1억 4천만 원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재산 공제부터 알아볼 건데요. 증여재산 공제는 쉽게 말하면 그냥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나 딸에게 증여한다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간을 정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10년당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년마다 리셋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소득과 자산이 많다라고 하면은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과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살이 됐을 때 2천만 원, 20살이 됐을 때 5천만 원, 30살이 됐을 때 5천만 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증여세 없이 1억 4천만 원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이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30살에 1억 4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5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겠죠. 그러면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5천만 원만 차감하고 9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여기에 세율 10%를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873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증여세를 자녀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이 현금 증여 받은 것 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실제 증여받은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자녀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금 내고 힘들게 벌었지만 내 자녀는 정말 편하게 갖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증여세까지 아낄 수 있도록 똑똑한 부모가 되는 거 필수적이겠죠? 0세에 2천만 원, 10살에 2천만 원, 20살에 5천만 원, 30살에 5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신다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1억 4천만 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에이, 지금 집값이 얼만데 1억 4천만 원 가지고 그러세요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자녀에게 동잣돈으로 1억 4천만 원을 쥐어줄 수가 있고 이걸 투자를 통해서 더 불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873만 원 그거 아껴갖고 뭐 하나요? 저는 더 많이 증여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거에만 초점을 두시는데 실제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증여세를 조금 납부하고 더 많이 증여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증여세 세율 구조를 활용하는 건데요. 증여세 세율은 10%부터 50%까지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세율을 활용하면 증여세 효과가 좋겠죠? 1억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그리고 10살에 2천만 원, 20살에 5천만 원, 30살에 5천만 원 이 금액에다가 다 1억씩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여기에 10%를 곱하면 1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증여를 할 때마다 97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4번을 합하면 총 3,880만 원이 되는데요. 자녀는 현금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대납하지 않고 자녀가 직접 납부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30살이 되는 해에 5억 4천만 원을 증여받을 수가 있고 총 증여세를 빼고 나면 약 5억 원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5억 원이 있으면 자녀가 주택 구입에 큰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30살에 5억 4천만 원 한 번에 증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5억 4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만 혜택받고 4억 9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억 9천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이기 때문에 이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되겠죠? 계산되는 세금은 8,536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3,880만 원이랑 비교하면 약 4,500만 원 정도는 아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알긴 알겠는데 현금증여 어떻게 하는 거지? 난 방법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금증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증여 간편신고라는 메뉴를 통해서 홈택스에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시고 홈택스에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현금증여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 혜택스에게 의뢰하는 방법은요, 영상 댓글란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 2천만 원, 성년인 경우에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를 잘 활용하신다면 세금 혜택 100%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여세 세율은 1억까지 10%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신다면 세금 조금만 내고 증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혜택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세금 혜택과 가까워지세요. 안녕!